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여러분,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굉장히 많죠.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뻔한 것들 말고 정말 의외로 자주 생기는데 의외로 나 저런 거 처음 알았는데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외의 질환 탑4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체계적으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요, 4가지 분야에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고요. 자, 이게 안 좋을수록 점수가 높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총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안 좋은 녀석이 되겠죠. 첫 번째 항목은 건강에 치명적이냐 아니냐입니다. 내 목숨에 위협이 되냐 안 되냐, 내 생명에 위험한 게 있냐 없냐. 자, 두 번째는 생활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냐입니다. 자, 미용적인 문제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요. 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생길 가능성입니다. 발병률을 따져보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치료의 까다로운 정도입니다. 후유증 같은 게 남아서 안 없어지는 게 있거나. 자, 이럴수록 이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4위는요 바로 흑색 가시세포증입니다. 자, 평균적으로는요 10에서 20% 정도 생길 수 있고요, BMI가 30이 넘어가면 발병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가요. 따라서 생길 확률은 4점을 주겠습니다. 증상은요, 여기 사진 같이 보시면은 피부가 저렇게 검게 되면서 이 가죽처럼 두껍게 변해요. 자, 그리고 간지러울 수도 있고 좀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주로 살이 접히는 부위에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름에 생겨서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자, 이런 데 많이 좀 생깁니다. 자, 보이는 건 그렇다 쳐도, 자, 이게 간지러운 거는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삶의 질 점수는 4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주 가끔 치명적인 암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건강 점수 쪽에서는 2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 질환은 왜 생기냐면 이 표피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생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있죠? 그것도 같이 빨리 많이 생겨서 피부가 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피 세포가 왜 비정상적으로 빨리 생길까?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 그래요. 자, 혈중 인슐린이 왜 올라가냐? 살이 찌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저절로 혈중 인슐린 농도가 올라갑니다. 즉 살이 쪄서 생기는 거죠. 치료는 피부 미백제나 레이저 같은 걸로 저 검게 된 걸 일시적으로 좀 색깔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원인 해결이 안 됐으면 결국 다시 다 색깔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슐린 저항성만 줄이면 거의 대부분요 피부가 원래대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거의 다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치료 점수는 총 3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흑색 가지세포증 총점은 3.25점입니다. 자, 3위는요 바로 연성섬유종입니다. 자, 여러분 쉬운 말로는 쥐젖이라고도 하죠. 들어본 적 없으시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흔해서 50% 정도는 있다고 하고요, 살이 찔수록 그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자,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이거 발병률 점수는 5점을 줄게요. 자, 피부에 작은 혹 같은 게 생기는 건데요, 자, 정말 쥐의 젖처럼 생겨서 쥐젖이라고 하죠. 주로 부위는 접히는 데 많이 생겨서 겨드랑이, 목, 팔꿈치 안쪽 이런 게 접히는 곳에 좀 많이 생깁니다. 크기는 대부분 2에서 5mm 정도인데 이게 가끔 정말 커지면 몇 cm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색은요 그냥 다른 부위에 있는 피부색이랑 똑같은데 이게 목 같은 데 있으면요 잘 보여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렵거나 아픈 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질 점수는 3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점수는 2점을 줄 건데요, 이 연성 섬유종이 가끔 이게 악성 종양이랑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런 걸 뿐이고, 이 연성 섬유종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1335건의 쥐젖 샘플에서 5개가 악성이었으니까 이거 꽤나 드문 일이죠.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자,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살이 이렇게 자꾸 비벼지면 생깁니다. 그래서 살이 접히는 데 생기는 거고, 살이 많이 찔수록 많이 접히니까 더 많이 생기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인들을 종합해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살이 이렇게 접혀서 자꾸 마찰이 되는 사람, 그렇다면 결국에 비만인 사람, 살이 찐 사람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치료는요 보통 절제술, 즉 잘라내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잘라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럼 근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애초에 살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는 살을 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안 좋아지니까 정제 탄수화물,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고 복합 탄수화물, 곡물이나 밥 같은 그런 쪽으로 탄수화물 종류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 좋은 복합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채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생긴 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생긴 거는 따로 절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치료 점수는 근본 치료와 나중에 절제술을 또 병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4점을 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점은 3.5점입니다. 2위는 바로 통증 질환입니다. 자,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고요.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이런 부분 등에 생길 수 있는 통증 질환이에요. 자,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관절이 작잖아요. 자, 이 관절에 우리 몸무게에 막 80kg, 100kg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프게 되는 그런 단순한 원리죠. 자, 이게 뭐 무릎, 허리 이게 따로 다 생각하면은 사실 발병률이 뭐 엄청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다 합해서 계산해 보면 이 발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무릎을 예로 들면요, 2016년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 19.5%가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정상인의 5배였어요. 따라서 이게 온몸 전체 어딘가에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발병률은 5점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뭐 라운드 숄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요, 등도 굽고 가슴도 앞으로 이렇게 구부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 자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뭉치고 아프게 되죠. 그런데 이게 왜 비만 때문이지? 자, 여기 사진을 좀 같이 보시면요, 자, 살이 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배 쪽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좀 임산부처럼 되게 되죠. 자, 배가 나와서 이렇게 허리는 앞으로 휘게 되고요, 윗등이나 가슴 쪽은 또 뒤로 나가야죠. 또 뒤로 나가고 반대로 목은 또 균형 맞추려고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균형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주요 증상은 그냥 되게 아픕니다. 불편하고. 자, 그래서 생명에는 일단 위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 점수는 1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증이란 것 자체가 삶에 정말 큰 지장이 오거든요.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프면요, 계단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요. 삶의 질 점수는 5점을 주겠습니다. 자, 원인 해결책 등이 부위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결국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픈 거를 진정시키려면 병원에서 뭐 진통제를 먹던지 진통제 주사를 맞던지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 전부 다 일시적으로만 좀 나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픈 경우가 많아요. 결국엔 근본적인 해결을 또 해야겠죠. 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몸에서도 자연 회복을 하거든요. 자, 체중을 줄이면 기능이 좀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간혹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관절이나 이런 데 좀 영구적으로 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체중도 돌리지만 동시에 수술이나 뭔가 물리적인 시술을 좀 시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치료 점수는 4.5점을 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점은 3.875점입니다. 자, 대망의 1위 우울증입니다. 자, 레이덴 의과대학의 2010년 연구에서는요, 비만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무려 55%나 높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발병률은요 3점을 줍니다. 자, 우울증 증상은 다들 아시죠? 가장 심한 증상은 역시 자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울증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그게 무기력감이 발생해서 이 평상시에 일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학업이나 일상생활 아예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쪽의 점수도 사실 5점을 줄 거고요. 그리고 삶의 질 점수도 5점을 줍니다. 자, 그런데 비만과 우울증이 도대체 뭔 상관일까? 자, 비만과 우울증은요 서로 닭과 달걀의 관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비만일 확률은 43%라서요 꽤 높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체형이 변화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살이 찐 후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특히 요요가 계속 반복되면서 실패한 경우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 우울증 치료약들의 부작용의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우울하면 가짜 식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된 레이덴 의대에서 연구를 보셔도요, 비만과 우울증 사이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이렇게 감량을 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우울증 자체가요 굉장히 난감한 질환이기도 하고 또 이게 치료가 마냥 쉬운 건 아니거든요. 치료 점수도 5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은 4.5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의외의 질환들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외에도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인병 3대장,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애들도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의외의 질환이 아니라 뭐 당연한 질환들이라서 오늘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서 미용적인 부분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건강을 찾으셔가지고 꼭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